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최근에 이렇게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장중에 이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파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이 현물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시간별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얼마만큼 사고 팔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 부분,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을 때는 더욱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우리 장 초반에 좀 하락폭이 나타났다가 다시금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단 보유 종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넷마블, 그렇죠? 게임주, 그리고 뭐 에이펙트, 그리고 GST 이렇게 세 종목을 좀 홀딩을 하고 오늘 또 덱스터라는 종목을 참 이 종목 아깝죠. 그렇죠? 어제 제가 여기를 이 종목을 어제 매도를 했었는데 이 종목을 일단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느닷없이 이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22%가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근데 저도 오늘 들어갔다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단타를 오늘 좀 했었는데 이 단타를 했던 그 분할 구간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일단 3분봉으로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1분봉에서 접근을 했을 때 1차 매수 그리고 매도 그리고 다시 3분봉 22평선에서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이익 실현 거의 한 8% 이상 수익률을 얻고 이제는 나머지 분량은 장 막판에 이제는 다시 올리지는 못하구나. 그래서 2시 40분 때 전량 이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덱스터는 좀 단타 매매를 좀 했는데 시간에서 또 5.53% 올랐더라고요. 참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보유 종목은 세 종목 그리고 단타 매매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쨌든 방향성을 좀 잡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구간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종목을 100, 내 자금의 100%를 들어간다. 아니면 아예 100%안 산다. 이렇게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그렇게 도 아니면 모식 그런 것보다는 현금 비중과 종목의 비중을 잘 유지를 하면서 또 오르는 종목들도 분명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현금 비중과 종목 비중을 잘 관리를 하고 또 이 방망이를 얼마만큼 길고 짧고 가져갈 것인가. 그렇죠. 방망이를 또 짧게 가져가는 시점이 있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 지수가 5일선을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방망이를 또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한 증시에서는 현금 비중, 종목 비중 그리고 방망이를 보유 기간을 얼마만큼 짧고 길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주의 깊게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뭐 지금 뭐 이렇게 코스피 200은 지지를 해줬지만 90일 이평선을 지지를 했지만 방향성이 아직 5일선을 회복하고 양봉으로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계속해서 조심을 할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하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이 검은색 선은 이 코스피에 오늘 9시부터 1시까지 또 장 마감까지 이렇게 하루 중에 코스피 주가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상당히 변동폭이 컸죠. 그렇죠?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이렇게 급락도 나오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붉은색 선은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붉은색 선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긴 한데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이 선물의 매매 동향입니다. 선물의 매매 동향을 봤는데 야, 참 코스피하고 어쩜 이렇게 방향성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결국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는 외국인들의 또는 기관들의 이런 현물,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런 매매 동향도 우리가 장중에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 선물의 움직임이 상당히 밀접하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시장을 넓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시장 전체를 우리는 현물 시장, 그렇죠. 그리고 선물 시장. 이렇게 주식 시장을 크게 현물과 선물로 볼 수가 있는데 주식 시장은 어찌됐든 종목이 우선이죠. 종목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물이 우리 시장에서는 주가 되는 것이고 선물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파생상품이라고 그러죠. 파생상품. 어디서 파생이 됐냐? 이런 현물에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파생상품인 선물이죠. 뭐 콜옵션, 풋옵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요 선물로 파생상품인 선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인이고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봤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선물과 코스피 지수의 밀접한 관계죠. 어떻게 보면은 야 파생상품이 현물에서 나온 이 파생상품인 선물이 어떻게 이렇게 코스피를 똑같이 좌지우지하느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코스피 지수도 빠지고 선물을 매수하면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참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종목이 우선이 돼야지 어떻게 파생 상품인 선물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느냐.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웩더 그렇죠? 웩더 도그. 저도 대학교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어도 좀 씁니다. 자,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 꼬리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즉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는 여기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나온 꼬리가 오히려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웩도 도구라고 그러고 주식 시장에서 이런 웩도 도구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우리가 아까 이 파생 상품을 이 선물을 먼저 우리가 본 것이 이 선물은 어찌됐든 주가 아니잖아요. 현물에서 파생이 된 것이지. 그런데 최근에는 이 선물, 외국인들의 이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좌지우지 되는 이런 웩도로 도구 현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한 매도세가 또 있는 서로 간에 눈치 보기 하는 이런 박스권 형태의 장세이기 때문에 이 선물이 현물을 뒤흔드는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웩도도구란 현상은 일단 큰 틀에서 주식시장의 주인, 이 현물을 파생상품인 선물이 흔들어대는 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될 것이 혹시 백워데이션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워데이션. 이건 좀 쓰지는 않겠습니다. 백워데이션.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물, 파생상품이라는 이 선물은 지수가 따로 있죠. 그렇죠? 우리 지수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물 지수가 오늘
428.55입니다. 선물지수. 그렇죠? 그리고 이 선물지수는 그러면 그냥 만들어지느냐? 아니죠. 기초자산이 있겠죠. 그 기초자산이 바로 이 코스피 200이라는 코스피에서 대형 우량주 200 종목을 지수화한 것이 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따로 있고 코스피 200 지수 따로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428.55 가격이 유사하죠. 그렇죠? 선물지수는 428.55 선물지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지수 가격에 이런 기초자산이 되는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이 가격 선물지수와 이 코스피 200 지수의 가격은 어떻게 엄밀히 보면은 선물지수의 가격이 조금은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물지수가 이제는 만기 때 우리가 또 다시 이제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자라든가 뭐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런 보유 비용이 선물의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좀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자 비용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보유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 선물 지수 가격과 코스피 200 지수는 이론적으로 유사한 가격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것이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뭐 여기 최근에도 7월 7일, 7월 8일 날도 1조씩 때려버렸죠. 그리고 최근에도 7천억, 4천억, 오늘도 1천억. 오늘도 1천억을 때렸지만은 또 장중에 보면은 상당히 변동폭이 많이 컸죠. 그렇죠? 오늘도 1684억, 2239억까지 팔았습니다.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크게 해버리면은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원래는 이 선물에 대한 지수 가격과 코스피 200 기초자산 가격은 코스피 200 지수는 이자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제외한다면 동일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때려버리니까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더 빠지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는 같아야 되는데 이자 비용을 제외했을 때는 같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크게 때리면은 선물의 가격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200 현물 가격보다 선물의 가격이 빠지게 되는 이런 백워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젠 여기서 프로그램이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현물을 또 매도를 때려버리죠. 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물의 가격과 코스피 200 현물 지수 이 가격은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자 비용 고려했을 때 제외했을 땐 같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막 큰 금액으로 때려버리면 선물이 더 빠지게 되고 이렇게 빠지면은 코스피 200 지수 현물도 그 빠진 만큼의 지수와 같은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도 빠져야겠죠. 코스피 200 지수가 빠지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종목들의 매도가 나와야겠죠. 매도 물량이. 그 매도 물량이 바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이 선물과 현물의 이 차이를 베이시스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베이시스 차이가 발생이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어느 쪽으로든 나와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같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차익 거래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때려버리니까 선물 지수는 빠지고 또 코스피 200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도 이제 빠져야겠죠.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대형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또 맞추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매도를 치게 되면은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또한 이 선물 매도한 것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선물 지수가 빠지는 만큼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도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차익 거래로 인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하락을 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장중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종목을 사는 이 매매 동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웩도독 현상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현물을 사고 파는 종목을 사고 파는 이런 매매 동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사고 파는 파생 상품을 사고 파는 이 매매 금액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오르고 내리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프로그램 차익 거래로, 차익 거래 프로그램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를 선물을 하게 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선물의 움직임,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매 동향에 따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이 선물의 매매 동향을 갖고 우리 코스피 지수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눈치 보기 장세,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오늘처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젠 현물에 대한 매수, 매도뿐만 아니라 이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이런 포지션이 매도를 때리고 있는가? 그렇죠? 이 위치도 매도를 크게 때리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매도를 때리니까 이 검은색 주가 지수도 같이 쭉 빠지고 그냥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 이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선물에 대한 파생 상품 이 파생 상품 선물을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도가 나오는지 그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했다가 다시 방향을 돌리는지 이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체크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고 꼭 이 선물도 우리가 파생상품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웩도독 현상으로 코스피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시기별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이 주가 지수를 변동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